뭐 달라지는 건 아닌데 좀 털어내는 물량들이 오늘 유독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개인들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전망들에 힘입어서 열심히 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또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좀 낙폭을 키우고 있긴 합니다만은 11월 한 달 동안의 흐름들을 보자면 뭐 오늘 조정이 그렇게 이해 안 가는 조정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그래서 흐름들이 더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12월 증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 매도는 뭐 예정된 매도였죠. 네. MSCI 그 지수 정기 리밸런싱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대략적으로 1조 6천억에서 많게는 2조 원 언저리의 외국인 매도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큰 폭의 조정은 없다고 저희는 봤고, 그다음에 기다리던 또 매수 측의 외국인 수급이 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형주가 이 외국인 매도세에 의해서 이제 매도가 나온다면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 중에 뭐 올라가면서 못 샀던 종목은 오늘 눌림목을 이용해서 사시면 될 것 같고, 예. 뭐 종가 무렵에 동시호가 때 일부 약간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장중에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요. 1조 6천억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시간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현재 기준에서 엄청나게 더 많이 빠지긴 좀 쉽지 않다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리밸런싱이 어느 정도 오늘 끝나면 오히려 이제 오늘 눌림목이 좋은 매수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지속 여부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말씀들이 많지만 저는 오히려 그 외국인 매수는 좀 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저는 아마 내년 정도까지도 외국인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주식 매수 관련된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11월 초부터 나왔던 외국인 매수세를 본다면 이때는 전형적으로 신흥국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관련해서 이제 iShares Core MSCI EM ETF의 좌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외국인 매수세는 국내뿐만 아니라 신흥국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던 거고요. 11월 중순부터 외국인 매수세는 좀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도 아니었고 또 IT 수출국, 그러니까 대만과 한국을 포함한 IT 수출로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결국 이제 한국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집중돼서 들어왔다는 점이 특징인데, 성격이 달라진 계기는 뭐 대략적으로 저희가 좀 추정을 해본다면 그 RCEP 관련된 최종 합의가 11월 15일 날 벌어지면서 그때 이후로 외국인들이 조금 성격을 달리해서 한국에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인데요. 결국 이제 RCEP 관련된 최대 수혜로서 한국이 거론이 되면서 전기전자, 그러니까 IT 하드웨어나 IT 가전,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기계 이렇게 볼 수 있는 업종 중심으로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좋았습니다. 신흥국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통화, 위안화 등에 대해서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한국의 원화가 아마 다른 신흥국에 대비해서도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달러화가 강세 전환된다 하더라도 다른 신흥국 대비해서도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원화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패시브 성격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시기에는 보통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RCEP 관련된 경제적 효과를 유입을 하면서 IT 하드웨어라든지 가전, 디스플레이 쪽에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던 자동차, 철강, 석유와 기계 쪽에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급이 골고루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자금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도 상당히 굉장히 좀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지분율은 2010년 이후에 추세로 증가했는데 현재 지분율은 외국인들이 36% 정도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외국인들 지분율이 32%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만 36%까지 올라왔고요. 추세선으로 보는 평균 정도는 37.4%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지금 36% 수준에서 평균 추세선 37.4%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외국인의 추가 매수 여력은 코스피 기준 약 25조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그 외국인 지분율이 39% 정도까지가 고점이었거든요. 최근 고점이. 그래서 39%까지 더 올라간다면 37.4%가 25조인데 37%에서 39%까지 올라간다는 가정을 한다면 아마 2배 이상의 또 추가 여력은 또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국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탁금 증가가 이제 60조까지 올라왔고 외국인 그 수급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지수는 굉장히 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들의 유동성도 풍부하고 외국인들의 수급 여력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12월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이런 순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시장 전방에 대해서 수급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으니까 바로 종목별로 그러면 직접적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자면 연말 되면 5G 얘기는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투자 그리고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 5G 원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고 내년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여전히 살아있는데요. 투자 의견은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금 연말 같은 경우 12월 달 오늘도 아침 낮에 보면 5G 통신 장비주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5G 통신 장비주는 12월 달에 본격적인 매출이 몇 개 회사부터 시작이 이제 확인이 될 겁니다. 따라서 2분기, 3분기에 다소 좀 기대치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시장의 실적이 조금 더뎠던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일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12월부터 일부 종목들이 이미 납품이 시작되는 게 확인되면서 아마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일 걸로 보이고요. 12월부터는 5G 통신 장비주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매매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아마 전고점을 굉장히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내년에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 대장주를 본다면 KMW라든지 그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솔리드 이런 종목들이 얘기되는데요. 아마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아마 좀 5G 통신 장비주 전략에서는 아마 대장주 중심으로만 좀 슬림하자 말씀드리는데 이게 매출 단위 2배가 커지면 이익 단위 훨씬 더 많이 커집니다. 차이가. 그래서 매출 단위 2배, 3배 커질수록 이익 단은 훨씬 더 많이 갭이 벌어진다는 차원에서는 결국 매출 볼륨이 커지는 대장주 중심으로 좀 더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률 쪽에서는 좀 더 좋다 볼 수 있겠고요. 언급했던 말씀드릴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좀 더불어서 지금 말씀드릴 게 이제 그 네트워크 장비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통신주가 지난주부터 수급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KT는 조금 차치하더라도 지금 SK텔레콤이나 특히 LG유플러스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계속적으로 기관 외국인이 팔아왔지만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외국인들이 거의 200만 주 가까이 샀고요. 기관들도 한 7, 80만 주 정도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 전체적으로 지금 업종 순환매가 돌면서 주가 관련된 그 실적이 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상계 분기 여전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거꾸로 빠진 게 LG유플러스거든요. SK텔레콤은 여러 가지 분할 이슈나 자회사 이슈가 물론 있고요. 자사주도 매입을 했지만 어찌됐건 지금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주가에 가격이 거래되고 있고 PER이 5배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적자나는 기업도 백신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바닥권에서 20, 30%씩 오르는 이러한 굉장히 활발한 순환매 장세와 유동성 장세에 있는 속에서 통신주가 이렇게 빠져 있을 이유는 전혀 없죠. 따라서 연말에 배당 이슈도 4, 5% 정도까지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고요. 수급도 변화가 됐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벤트가 들어왔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이미 통신주 관련된 부분들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유럽 시장에서 일부 통신주는 신고가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도 통신 서비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바닥권 탈피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업종 중에서 물론 통신주라고 하면 네트워크 통신 장비, 5G 통신 장비주가 수급적으로 좀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통신 서비스, 그러니까 본연의 통신 서비스 업종들이 조금은 도태됐던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대비 너무 싸고요. 업종 로테이션으로 본다면 통신주가 지금은 오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부분에서 지금 통신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5G 장비주라든지 그다음에 통신주는 역시 12월부터 적극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에는 5G 통신 장비주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다만 대장주 중심으로 좀 슬림화 전략 얘기해 줬고요. 이와 함께 많이 못 올랐었던 통신주, 특히 LG유플러스 강조를 많이 해줬네요.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도 할 수 있고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석유화, 조선 그리고 운송, 철강 이쪽까지 여러 군레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좀 앞으로의 흐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석유화학은 빅사이클이 예전에 차화정 2009년, 11년 이렇게 갈 때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업황입니다. 지금 재고는 거의 작년 대비해서 올해 재고가 20%나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가격은 오히려 가격이 그 고점을 레벨을 벗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면서 이익단이 굉장히 좋아지죠. 4분기가 전통적인 비수기인데 아마 4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화학 업종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순수 NCC 업체,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그리고 LG화학 이 정도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빌 라텍스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19 때문에 라텍스 장갑이 많이 팔리다가 좀 덜 팔리지 않겠느냐고 고민을 하면서 금호석유가 주가가 좋다가 조금은 쉬거나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엔빌 라텍스 관련된 수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코로나 백신 관련된 이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호석유 정도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LG화학, 금호석유 이렇게는 탑픽으로 보시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효성 TNC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피어 대비 저평가되기 때문에 화학 업종은 여전히 강세를 아마 내년까지도 아마 차화정 시대만큼보다 훨씬 더 빅사이클이 왔고 캐펙스는 그때보다 2배이기 때문에 매출 규모라든지 이익 규모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더 아직 남아있고 아마 주도 업종으로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는 종유 같은 경우는 최악은 지났지만 재고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요가 올라온다는 것이 공급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인 우상향 그림은 충분히 그려진다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좀 도로교통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로드용 수요, 그러니까 휘발유와 경유가 아마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9% 정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휘발유 수요도 저점 대비 64%까지 회복되면서 아마 경기 반영이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유가 부분이 약 $50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마진 개선 폭이 좋아지면서 결국은 가장 크게 여기에 반등될 수 있는 부분은 S오일입니다. 근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같은 종류주로 볼 수 있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LG화학과의 소송전이 만약에 잘 해결이 된다면 불확실성 해소 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투임 현상이 상승폭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LG화학의 소송전 관련된 뉴스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업종은 늘 말씀드립니다. LNG 선박 관련된 10년 대계가 왔습니다. 빅사이클인데요. 이게 중고 선박이 글로벌리 3만 척 정도가 되는데 IMO 2030이라든지 바이든의 지금 파리 기부 협약의 재가입 여부 때문에 아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중고 선박이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바뀌어야 되는 게 LNG선이나 LPG 추진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3만 척 중에서 중형급, 그러니까 대형급 말고 중형급이 약 17,000척 정도 되는데요. 국내 지금 조선소가 1년간 연간 인도할 수 있는 최대량이 300척밖에 안 됩니다. 근데 3만 척의 어떤 중고 선박 중에 10년간 바꿔야 될 게 중형급만 17,000척. 그러면 연간 단위로 약 1,500척 정도가 새롭게 발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300척이 맥스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이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데크에서 이 LNG나 LPG 관련된 추진선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내로 수급이 많이 쏘이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LNG나 LPG선 관련된 부분이 수주의 100%를 갈 거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회사가 어디냐? 결국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중형급 LNG, LPG선 관련해서는 가장 탑픽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 따라가는 모습 보일 걸로 보입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기대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2분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을 찍고 3분기에 흑자 전환했던 포스코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 같은 경우도 10월에 플러스 0.4%로 플러스 전환했다는 점도 볼 수 있겠고요. 미국채 기준 시중 금리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 그리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철강 업종으로 따라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방산업, 자동차, 조선 이렇게 좋아지면 철강도 뒤따라간다는 점도 유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참 제가 괜히 차장님을 걸어다니는 HTS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5G랑 경기 민감주 시장 질문 이렇게 드렸는데 15분이 가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5G나 이런 민감주들에 대해서는 너무 꼼꼼하게 자세히 종목별로 추천도 해주시고 분석을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다면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에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그리고 11월 장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